안녕하세요. 네, 미카로 안녕하세요. 미카로 인도 핸섬월드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 친구이자 프로페셔널한 세무사이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을 통해서 자아 분열을 끊임없이 하고 계신 성웅님과 함께 핸섬월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간단히 자기소개 해주시겠어요? 예, 저는 현재 세무사로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카님께서 좀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여러 가지 일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차차 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가 살아가는 방식, 뭘 하고 지내는지 그런 것들 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다들 멋지게 살고 계시겠지만 한번 사는 얘기를 한번 들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초대를 드린 거예요. 예. 핸섬월드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예. 실례되신 거예요.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되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무사 분한테 가지고 있는 이미지랑 다르다고 전 느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좀 딱딱한 맞아요. 오래 타분한 그렇지 않아요? 안 네. 나요? 그런 분들이 그렇죠. 많죠. 사람마다 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니까 그냥 이제 직업의 명칭을 딱 들으면 좀 오리타분하고 답답하겠다. 꼼꼼할 것 같다. 뭔가 그렇죠. 그런 세밀할 것 같다. 그렇죠. 그런 느낌을 먼저 받으면 재미없을 것 맞아요. 같아요. 근데 그런 면이 이 직업의 필수 요소예요. 세무라는 게. 일단은 좀 디테일한 면과 꼼꼼한 면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그 성향이 그러세요? 그럼 이 직업이 그럼 잘 맞으세요? 약간 이제 일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디테일한 면이 있고 또 그 외에도 일 외에 다른 부분을 할 때는 또 이제 그에 맞게 일을 할 때는 꼼꼼함이 필요한 하니까 꼼꼼함이 필요한 것이고 또 약간 좀 생각이 좀 자유로워야 되고 예술을 하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거나 이럴 때는 또 그에 맞게 그게 어떻게 이게 전환이 돼요? 스위치가 그래 스위치가 돼야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시는데요? 저 안 되거든요. 저도 잘 되지는 않지만 잘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선택하신 이유는 뭐예요? 일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것도 참 어려운 질문인데 어떤 점이 흥미로우셔서 세무사를 하신 거예요? 흥미롭다기보다는 이제 먹고 살아야 한다. 좀 이런 잘하는 걸 선택하신 거죠? 잘하는 것보다는 우연히 제가 대학생 때는 저는 이제 90년대 때 대학생이었는데 그때는 지금 이제 이거 프로그램 보시는 분 중에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이제 옛날에 IMF 국제통화기금에 우리나라가 아주 어려운 시기에 그때 영화에 보면 국가가 부도의 날인가 그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97년에 IMF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한 200억 달러를 이렇게 원조를 받는 그런 그때 한보가 부도가 나고 이렇게 해서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제 학생들은 이게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군대를 가거나 저는 군대를 갔습니다 그때. 그때 취업난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대학도 막 이제 입학하고 이럴 때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뭘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그런 그걸 군대에서 생각하셨어요? 아니요. 그때까지는 생각을 안 했고요. IMF가 와서 일단은 좀 피신을 했다가 일단 국방에 의무를 져야 되니까 지고 그다음에 나와서 다시 생각해보자. 나왔더니 여전히 어디 좀 그때 당시에는 좀 요즘에는 이제 어떤 트렌드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좀 안정적인 직장 그다음에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정년 보장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던 시기여서 요즘은 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는 않지만 요즘도 그런 요즘에도 또 그런 걸 또 선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어떤 직업을 선택할까 그것을 고민하다가 우리나라에는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4대 의무? 납세 의무? 납세 의무. 제가 이제 그런 관련된 전공을 해서 그래서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다 돈을 번다면 소득이 없으면 세금을 안 내겠지만 돈을 번다면 세금을 내야 될 것이고 그러면 누군가는 도와줘야 될 것이고 그러면 그와 관련된 일을 하면
그래도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국가 부도의 날처럼 국가가 부도나지 않으면 계속 쭉 오래 할 수 계속 있겠다. 그래도 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와 신기하다. 그렇게 구조가 된다는 생각 그런 구조가. 그런 생각을 갖고 그래서 좀 전문직을 해보자. 그 중에서도 좀 조세와 관련된 일을 해보자. 오, 신기하다. 그래서 어떤 게 그런 직업이 있을까 찾다가 이제 세무사라는 직업을 이제 찾게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험 공부하신 거예요.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합격을 해서 이렇게 뭐또 할 그때가 20대 합격할 때가 20대였는데 그래서 와, 빨리 합격하셨네요. 뭘 하려고 보니까 이게 또 참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이게 모든 게 뭐 우리나라에도 보면 뭐 여러 뭐 자격증이 많지 않습니까? 뭐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꼭 뭐 그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아주 옛날에는 그냥 뭔가 전문직이 되면 자연스럽게 좀 돈도 많이 벌고 그런 식이었지만 요즘에는 변호사도 뭐 한 1,000명 뽑고 뭐 회계사도 한 1,000명 뽑고 뭐 이런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다시 또 자기 걸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입증해야 되고 그렇죠. 그 경쟁이 워낙 이제 치열한 사이니까 뭔가 전문직이 되어도 이게 참 쉽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뭐 자기가 좀 우월한 능력이 있어서 뭔가 되었을 때도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경쟁이 또 생기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계속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뭘 하세요? 그 일과 관련돼서? 일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이제 자격을 따고 그다음 바로 이렇게 어떤 사업을 해볼까? 이런 아예 그 사무소를 차려서 해볼까? 옆에 스타트를 하려고 했는데 옆에 이제 뭐 주변에 이제 먼저 하신 분들이 또 공직을 한번 해보면 또 여러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좀 알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전문가로서 활동하면 더 좀 더 남들보다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에 대한 판단은 이제 본인이 해야 되겠죠. 내가 바로 뭔가 나의 비즈니스를 할 건지 아니면 누군가의 조언에 따라서 듣고 보니 맞는 말이네. 근데 또 공부해야 되네. 어떡하지? 또 공부해야 돼요? 다시 또 시험 그렇죠. 봐야 돼요? 또 다시 이제 공무원 공직으로 가려면 또 다시 시험 공부를 또 해야 시험도 합격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어떤 누군가 조언을 해주면 본인은 당사자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 또 공부를 할 것인가. 그래서 또 하신 거예요? 공부를? 그래서 또 했죠. 또 해서 공무원 공부를? 또 해서 이제 뭐 그렇게 해서 또 이제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처음에 시작은 저 스스로 아까 뭐 계기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계기로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다른 사람의 조언에 의해서 누군가 그 얘기를 안 했다면 몰랐겠죠. 누군가 그 얘기 했는데 들어보니 맞는 것 같다. 해보자. 그렇게 해서 뭐 자의반, 타의반. 와 시험 공부를 되게 여러 번 그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전 못할 것 같은데 대단하시네. 그러고 나서 또 한 10년 정도 근무하니까 또 자의반 누군가 또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갑자기 또 뭐라고 조언해요? 그때는 이제는 나와서 이제 열심히 또 원래 처음에 가졌던 꿈대로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럼 10년 공직 생활을 하신 거예요? 10년 공직 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그것도 아마 누군가가 조언하지 않았다면 계속 아마 지금쯤 또 열심히 다니고 있지 않았을까. 시작은 스스로 시작했는데 중간에 전환점이 됐던 거는 옆에서 이제 먼저 이제 비슷한 길을 가신 분들의 조언을 듣고 뭐 현재는 지금 만족을 하거든요. 저는 만족하세요? 현재 이제 이렇게 전환해서 처음 시작한 거, 그다음에 이렇게 전환이 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쭉 그 자리에 있었어도 괜찮았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전환해서 해보니까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만약에 전환하지 않았다면 거기서 아마 또 괜찮네 하고 또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그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계속 만족을 하세요? 전 계속 불만인데. 근데 100% 만족이라는 건 있을 수는 없어도 있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차피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 열심히 해서 그래도 좀 만족스럽게 불만보다는 조금 더 만족에 가깝게 이렇게 하는 게 자기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그 선택을 옳게 만드는 뭔가 노력을 하시나요? 옳게라기보다는 그 선택을 정당하게 만드는 선택한 것에 대해서 좀 후회가 없게 열심히 해서 남보다 어차피 A라는 직업을 선택했으면 다른 걸 바꾸지 않는 이상은
A라는 직업을 선택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으면 그 중에서는 그래도 좀 더 뭐 잘하게 그 그렇게. 안에서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뭔가를 선택을 해도 그 선택이 맞는지 아닌지를 계속 고민하거든요. 네. 그렇지는 않으신가 봐요. 뭐 선택을 하면 그냥 그걸로 정하고 여기서 나는 내 성향이나 내 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그 시간에 하시나 봐요. 네, 그렇죠. 이 선택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만 생각하고. 이 선택은 저는 맞다고 생각하죠. 네. 어떻게 맞다는 걸 확신해요? 뭐 현재 하는 일이나 이런 것도 무적성에 맞고 또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뭐 나쁘지 않고 그래서 뭐 보통 이상은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특별히 뭐 불만이나 이런 건 없으시고. 네. 신기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저 맨날 불만인데 네. 어떻게 하면은 네. 그 자기 결정을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근데 이제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그렇긴 그죠? 한데. 네, 그죠. 그래서 뭐 이거 100% 만족할 수는 당연히 없는 거고. 그럴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이제 뭐 다른 활동? 다른 어떤 취미나 이런 것들 통해서 또 그 스트레스를 좀 분산시키는 그렇죠.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결국은 뭐 자기의 시간과 좀 돈과 바꾼다. 일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자아성취, 자기 개발도 있지만 또 중요한 부분은 또 경제적인 그런 부분을 또 그죠. 일은 하는데 나는 아무런 소득이 없어도 괜찮아. 내가 좋아하면 다 돼. 그건 또 현실적으로 안 맞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정말 맞아요. 자기 부자이지 않는 이상은. 맞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제로인 사람은 당연히 없을 거고 맞아. 예술하는 사람도 맞아. 뭐 내가 어렸을 때 맞아. 음악가다. 음악가는 항상 신날 것 같아. 개그맨이다. 항상 웃으니까 나는 스트레스가 없을 것 같아. 근데 남을 웃기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맞아요. 고민을 하겠습니까? 맞아요. 웃는 사람들은 즐겁지만 맞아요. 웃음을 주는 사람은 그렇듯이 우리도 그냥 뭐 제 일을 하다가 취미를 뭔가 잠깐 가는 것은 그건 즐거운 일이 될 수 있지만 그 취미가 직업인 사람 뭐 그죠? 그렇죠. 완전히 일이 되면 아무리 즐거운 것도 완전히 그냥 일이 되고 거기서 뭔가 또 뭐 스트레스가 생기고. 그게 안 생길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을 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을 통해서 풀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걸로 푼다. 그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뭐 운동을 한번 해본다든지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세차를 한번 열심히 해본다든지 아니면 또뭐 근데 피아노 잘 치시잖아요. 그 굳었음에도 불구하고 습득을 금방금방 하셨잖아요. 이게 습득이라기보다는 그냥 저는 좀 감각인 것 같아요. 감각. 감각. 네. 어떻게 감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다 좋아하는데 들으면 이렇게 뭐 이걸 어떻게 쳐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조금씩 이렇게 그 음이 들려요. 그게 들리더라고요. 신기하다. 신기하게 들리더. 근데 이게 그대로 이게 악보에 써진 대로 그대로 다 이게 그건 안 돼도 표현하는 게 이거는 정말 이건 배워야 되는 거구나. 악보를 읽고 그걸 옮길 수 있는 연주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이거는 제대로 배워야 할 수 있는 일이지 그냥 딱 해서 할 수는 없는 일인 것 같아요. 미라는 음을 짚었는데 미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뭐 음악이나 지식은 없어서 제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미라는 음을 좀 더 빛나게 하기 더 밝게 하기 위해서는 약간 좀 장조에 이렇게 메이지의 음이 딱 들어가야 우리가 뭐 쉽게 말 학교에서 우리 배웠을 때 뭐 도미솔함 뭐 그다음 파라도함 이런 거 기억도 안 나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라는 음을 확 띄워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밝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도미솔이라는 음을 치면 이 음이 참 이제 사는 거예요. 약간 밝은 느낌을 줄 수 있지만 도미솔에서 미를 반음을 내려버리면 C 마이너가 돼버리면 아주 어두운 느낌의 그렇구나. 똑같은 미를 쳤는데 그에 대한 어떤 배경이 되는 게 메이저가 아니고 마이너로 바뀌어버리면 우리가 뭐 장조 단조 이런 얘기하듯이 단조로 바뀌어버리면 아주 슬픈 미가 되는 거죠. 이건 뭐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좀 음악의 원리, 음악의 그런 거 공부하고 계세요? 그런 것들을 조금씩 그런 느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냥 제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뭐 연주를 할 때도 제 마음대로 되게 잘하시잖아요. 진짜 감각 있게. 밴드를 하시거든요. 키보디스트세요. 네, 키보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시간이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제대로 한번 배우고 싶은 그런 한 달을 제가 배우다 말았거든요. 근데 한 달 배우는데 그렇게 하시는 건 진짜 감각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 잘하시니까. 제대로 배우면 참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배우세요 진짜. 네. 잘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그 음악 공부도 하시고 원래 음악가가 꿈이셨다고 하시니까 네, 고등학생들 음악과 꿈이었는데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음악하는 사람들 분위기가 있어요. 네, 근데 음악에서 아까처럼 이제 어떤 음악을 직업적으로 해서 좀 경제적인 부분까지 모든 게 다 이게 커버가 되려면 정말로 1등이 돼, 전 세계 1등이 돼야 될 것 같고 뭐, 그건 고등학교 때 그럼 안 하기로 하신 거예요? 제가 전 세계에서 1등 할 수는 없는 사람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음대 자체를 갈 생각을 안 하셨어요? 생각은 했는데 뭐 가면 또 이것저것 또 작곡가를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해보는 것도 참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곡들을 막 멋있는 맞아. 곡들을 막 써보면 또 작곡도 하세요? 작곡한 것도 있어요. 네. 네. 진짜요? 네.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네. 그래서 뭐 참 작곡은 배우신 거 아니죠? 스스로 아니, 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스스로. 네, 스스로. 작곡 배워야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꼭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음악적 지식이나 이런 게 부족하면 어떤 거 하는 데 있어서 곡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피아노 건반을 치면 이만큼 있으면 이만큼 알고 있는 거죠. 이 범위를 더 넓히면 쓸 수 있는 요소가 더 뭔가 더 멋진 게 나올 텐데 여기까지 말고 여기를 모르니까 그걸 계속 하실 생각이신 거죠? 그런 거는 계속 할 생각이에요. 나중에 정말 조금 더 여유고 일을 조금 더 줄이고 다른 데 시간을 좀 더 쓸 수 있다면 아마 음악을 할 것 같아요. 우와. 그쪽에 더 비중을 둘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채널이 나중에 그 음악가 황성우의 정말 이제 대학생 때는 아까 뭐 얘기했지만 이제 어떤 직업적인 측면 이렇게 그 이전에 뭐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이럴 때는 좀 음악이 계속 하고 싶고 그리고 지금도 열정이 있으시고 그렇죠. 열정을 했는데 물론 제대로 한 게 없으니까 열정만 있는 거죠. 열정만. 그래도 근데 그 열정이 지금까지 있는 것도 대단한 거잖아요. 오랫동안. 근데 이게 지금 한 게 이제 제가 밴드를 시작한 게 한 1년 반 그 정도 했는데 그것도 아마 제 친구가 아시는 그 친구가 갑자기 그 얘기를 해서 하게 된 거고 만약에 누군가가 이거 한번 해보자 라는 게 없으면 사실 스스로 밴드를 만들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피아노나 뭐 이런 거 배울 생각은 하셨을 것 그렇죠. 같아요. 혼자 아마 배워서 뭔가를 이걸 해봐야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밴드를 만들어서 뭐 같이 합주를 해본다 이런 거는 스스로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친구가 이걸 한번 해보자 라고 했을 때 그게 그리고 보면 진짜 뭐 이게 취미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옆에서 누군가 다 계속 귀인을 만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잘 사귀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그 제 채널의 이름을 아시나요? In the Handsome World. 미크로 in the Handsome World. 어떻게 생각하세요? 핸섬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세요? 핸섬 월드라는 이름이 참 한번 들어보면 잊어먹진 않을 것 같아요. 보통 뭐 핸섬 가이, 뭐 남자한테 괜찮은 사람, 멋있는 사람, 핸섬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월드라는 단어에 세상이라는 단어에 핸섬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좀 독특하면서도 마음에 들죠.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멋있어져야 세상이 멋있어지지 않을까요, 그죠? 그 핸섬은 어떻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의가 있으세요? 그 선생님의 정의? 핸섬의 정의. 핸섬의 정의. 아니면 어떤 사람한테 핸섬하다고 하셨을 때 그 핸섬의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어요? 핸섬의 느낌은 좀 따뜻한 느낌? 따뜻하다. 따뜻한 느낌. 그리고 좀 뭐 남들에게 편안함도 주면서 밝음도 주고 음악 같으면 아까 저기 메이저 같은 그런 메이저 느낌의 핸섬. 메이저 느낌 아주 또 그 표현 되게 좋다. 네, 젠틀하고 매너 있고 좀 그런 느낌. 그게 꼭 정말 잘 생겨야 핸섬이 아니라 맞아요. 그냥 그냥 조금 못생겨도 저 사람은 핸섬하다 이런 느낌. 맞아요. 메이저라는 표현 너무 좋은데요.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그 뒤에서 메이저로 뒷받침해줘서 이 사람을 뭔가 밝게 만들어주는 사람. 그렇죠.
또 우와. 핸섬이라는 단어는 참 좋은 느낌인 것 같아요. 뭔가 그쵸. 정말 잘생겼다는 느낌보다는 들어보셨어요? 외관상 한 20년 전에 들은 것 같은데. 네, 들어는 보셨네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생각할 때 핸섬한 느낌을 가지신 분인 선생님을 네. 여기에 모신 거예요. 아, 왜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프로페셔널한 일을 되게 열심히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 프로답게 하고 계시면서 저는 사실 그 선생님한테 그 음악에 대한 열정 그다음에 그 점이 너무 멋있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진짜 음악가가 되실 거라고 전 믿거든요. 또 누군가의 제가 기인일지도 몰라요. 오늘을 그래. 계기로 그러니까. 음악가가 이제 되실 거예요. 이 뭔가 기인이 옆에서 하면은 불씨가 당겨지시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오늘이 그날인 것 같아요. 몇 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귀인을 만나게 되죠. 저가 기인인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 황성우님과 핸섬한 황성우님과 함께 미카로인다 핸섬월드를 같이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핸섬한 분과 다른 인터뷰, 다른 스토리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